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된 퓨리오사 AI의 김솔이라고 하고요. 그 세션은 하드웨어 개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희 회사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칩을 만들어요. 그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칩을 찍어가지고 보드에 실장도 하고 이제 데스크탑 같은 데 꽂아서 쓸 수 있는 진짜 정말로 칩을 만들고, 첫 번째 칩인 워버이는 이미 이제 출시를 해서 몇몇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서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칩은 비전에 포커스된 칩이고, 두 번째 칩인 레니게이드는 단순히 비전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칩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LLM 엄청 거대한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칩부터 소프트웨어 완전 끝단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진짜 정말 그 회사가 하드웨어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모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저걸 GPU로 더 이상 커버하기 힘든 시대가 점점 오는데, 실제로 그 컨퍼런스, 파이토치 컨퍼런스에 저희가 이제 다녀온 참인데, 거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GPU나 이런 데서 파워나 인퍼런스 성능, 이거 실시간으로 인퍼런스를 하려면 도저히 지금 안 된다. GPU 실제로 렉에 실장해보면은 렉에 서버 한두 대 넣으면 파워 이미 끝나거든요. 이제 공간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훨씬 더 이제 파워를 덜 쓰고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칩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이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데, 하드웨어를 디자인하고 작업하시는 하드웨어 사이드가 한 40분 정도 되시고, 그 스태프 조직에 계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고, 나머지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부터 해서 컴파일러, 런타임, SDK 여러 가지를 일을 하는데, 과반 이상이 사실상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건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야 되는 펌웨어랑 유저 레벨 드라이버, 그 다음에 각 서버 벤더들마다 필요로 하는 되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펙들과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커널의 가장 최신에 들어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더 쥐어짜낼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칩을 최대한 활용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이제 그 위에서는 컴파일러나 런타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로 코드를 컴파일하고 칩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칩을 그 데이터 센터에 결국 팔려면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환경들을 맞춰줘야 돼요. VM에서 활용하거나 혹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어떤 뭐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는 도구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을 또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칩을 플래닝할 때는 칩이 나오는데 1년, 2년씩 걸리는데 2년 뒤에 도대체 어떤 워크로드가 대세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 다음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모르면은 칩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찍고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칩을 만드니까 저희 칩에서 가장 잘 도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역시 저희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나 다른 분들이 저희 칩을 활용할 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개발하시면은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던스를 드리려면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AI 인퍼런스를 위한 부분은 하드웨어부터 모델까지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일이 정말 많고요.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런 것들 쭉 하나씩 다 설명을 밑에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드리는 세션이고,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하드웨어 설계에 참여를 해요. 이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어느 레벨까지 참여를 하냐면은 레지스터 값 하나하나까지 다 같이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러를 만들어 보면은 정말 한 비트 두 비트 때문에 성능에 대한 유틸리제이션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코 디자인하면서 인스트럭션 셋을 디자인하고 뭐 어셈블리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시뮬레이터를 같이 작성을 하고 그 시뮬레이터들을 같이 맞춰가면서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로직 자체를 같이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컴파일러 팀 분들 중에서 그 하드웨어 시뮬레이터 작성에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칩 스펙을 결정하거나 칩에 들어가는 여러 그 하드웨어적인 요인들을 결정 지을 때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칩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칩 회사들은 칩이 나오고 컴파일러가 나오고 런타임이 나오고 뭐 소프트웨어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칩이 실제로 나오기 전에 이미 컴파일러가 나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칩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컴파일러 엔지니어들이 같이 짜면서 인스트럭션을 디자인하고 그게 어떻게 컴파일 되어야 유틸리제이션과 퍼포먼스, 파워 이런 비율이 맞게 나올 수 있을지를 같이 디자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뭐 뒤에도 잠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스펙들을 같이 결정을 하고요. 뭐 어느 정도 TIOPS나 어느 정도 플롭스가 나와야 이게 엔비디아 GPU 대비해서 우리가 파워, 퍼포먼스 그 코스트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하고 뭐 들어갈 디램이나 구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이 위에 있는 스펙은 내년 초에 나올 레니게이드의 스펙인데요. H100이랑 경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리는 데 이제 집중을 해서 칩 디자인은 이미 끝나서 이제 생산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 위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이 GPU랑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디자인에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그런 건데, 저희는 이제 인퍼런스에 좀 더 포커스한 칩인데, GPU 같은 경우는 GPU를 포함해서 시스톨릭 어레이 기반의 뭐 엑셀러레이터 칩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시스톨릭 어레이 기반인데, 그런 TPU도 마찬가지고, 그런 칩들은 보통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유틸리제이션이 높아지는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션 유틸리제이션을 높이려면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패턴이 되게 비정형적인 인퍼런스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쏟아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언칩 SRAM에서 데이터를 계속 리유즈하면서 이 파워가 어디서 가장 많이 소모가 되냐면, 데이터를 옮길 때 그 가장 크게 파워를 쓰는데, 그 오퍼레이터가 실행되고 그 다음 오퍼레이터가 실행되는 사이에 메모리 레이아웃이랑 데이터 무브먼트에 대한 최적화를 최대한 수행해서 데이터를 계속 재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고 이제 저희 CTO님께서 칩을 아키텍처링을 하면서 이제 저 컨셉을 구현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그냥 이제 우리 칩은 GPU랑 이렇게 달라서 더 성능이 좋아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컴파일러부터 해서 런타임까지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이 이제 저 개념 위에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GPU나 뭐 여러 TVM이나 파이토치에 있는 여러 GPU 관련된 백엔드들이랑 저희가 또 다른 이유가, 저 개념을 잘 구현하려면은 또 저희만의 어떤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아키텍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칩부터 올라가서 쭉 가는 거죠. 레지스터 단계부터 같이 디자인을 하고, 저 아키텍처적인 특징, 그리고 저런 특징이 GPU와 어떤 차이를 가져서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를 계속 시뮬레이터를 돌리면서 계산을 하고, 그 위에서 컴파일러 디자인을 하고, 그게 이제 또 런타임으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이제 유저가 어떻게 해서 이 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 오픈소스 인테그레이션까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일도 하는데, 하드웨어 검증이랑 테스트를 또 저희가 지원해요. 보시면은 뭐 막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제일 밑에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은 그대로고,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점점 하드웨어로 바꿔 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테스트 벡터를 써서 저 테스트를 하드웨어를 찍기 전 단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오른쪽 세 칸이 없는 거죠. 그 펑셔널 시뮬레이터만 존재하고, 저 위에서 컴파일러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상으로 디자인한 이 아키텍처가 동작하는지, 그 성능이 나올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어떤 버그나 모자란 거나 빠진 게 없을지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클 어큐레이티 시뮬레이터라고 진짜 한 사이클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이 하드웨어의 동작과 똑같은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해요. 이제 그 위에서 똑같은 테스트 벡터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써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저 장비가 저희 서버룸에 있는데 굉장히 비싼 고가 장비인데, 저 하드웨어 서킷을 그대로, 그러니까 디자인된 하드웨어 서킷을 FPGA로 구워가지고 그 위에서 또 똑같은 테스트를 해요. 뭐 아까 돌렸던 테스트 벡터 돌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어떤 버그는 없는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가 나오면은 또 하드웨어만 갈아 끼고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하드웨어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런 리그레션 테스트를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칩도 나오기 전에 컴파일러와 테스트 벡터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려면은 칩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랑 컴파일러 쓰는 분들이랑 완전 딱 붙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하기 때문에 칩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저런 테스트나 하드웨어 검증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워보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 딱 찍고 바로 나왔는데 엄청 큰 칩인데 그렇게 그 벽돌이 아니라 한 번에 돌아가는 칩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굉장히 잘 굴리고 있고 테스트가 단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런 데서 강점이 또 있다고 보고요. 사실 뭐 칩이 한 번 찍었는데 버그가 있으면은 하드웨어 버그이기 때문에 그건 하드웨어 서킷을 이렇게 디버깅을 하거나 아예 안 되면 새로 찍어야 돼요. 그럼 또 막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는 되게 너무 당연한 리그레션 계속하고 뭐 나오면 또 바꿔가지고 리그레션 하고 인터페이스 맞춰서 똑같이 동작하게 하고 되게 당연한 건데 하드웨어 회사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까지 잘 하는 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굉장히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컴파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뭐 한 두세 시간도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GPU랑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건데 GPU는 커널 하나 혹은 뭐 기껏해야 퓨전 해가지고 두 개 하나 합치는 이 정도인데 저희는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는 그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글로벌하게 그래프를 보고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는 경향을 가진 이제 컴파일러고 뭐 그런 질문들도 사실 컨퍼런스가 많이 됐는데 뭐 TVM이나 MLIR이나 뭐 다른 XLA나 이런 데서 백엔드를 붙이거나 그런 거 활용하시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제 IR부터 스크래치로 싹 다 이제 러스트로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일단은 그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는 기능을 최대한 유틸라이즈 하기 위한 거는 저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한 IR은 사실 결국 저희가 디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GPU 생태계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기존의 오픈소스 생태계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춰가는 데 노력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반대로 이제 처음에 시간은 굉장히 들지만 이렇게 전체 스택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반대로 그 오픈소스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만 맞춰가지고 오닉스로 인테그레이션 하거나 파이토치로 인테그레이션 하거나 필요하면 MLIR이나 다른 IR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드릴 텐데 파이토치 2.0 피처에 컴파일 피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이미 구현해서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한 2달 정도면 충분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TVM이나 MLIR이나 그런 스페시픽한 어떤 오픈소스 백엔드에 붙여서 개발했으면 움직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스크래치부터 바이너리 제너레이션 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랑 컴파일러에 필요한 모든 코드를 인하우스에서 다 짜고 있고 IR에 대한 디자인과 그 구현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뭐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주어진 모델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이 모델을 칩 하나에 대해서 혹은 이제 칩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레니게이드는 칩 하나에 8개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칩 하나에 대해서 이 주어진 모델을 메모리를 얼마나 옵티멀하게 쓰게 할지 메모리 로드 스토어에 대한 옵티미제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나고 나면은 어떤 각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 똑같은 오퍼레이터라도 저희 하드웨어에 그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바이너리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옵티멀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실행하는 간에 있어서 글로벌 옵티멀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로컬 옵티멀이 나중에 모아놓고 보면 글로벌 옵티멀이 아닐 수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한 오퍼레이터를 실행한 이후에 메모리 레이아웃이 그 다음 오퍼레이터를 실행하기에 데이터 이동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오퍼레이터는 빨리 실행했지만 그 다음 오퍼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을 하면서 막 시간을 쓰거나 혹은 뭐 더 파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퍼레이터별 메모리 레이아웃부터 해가지고 언제 데이터를 메모리 스토리지에 올릴지 내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 스케줄링 문제를 같이 풀고 있고요. 사실 뭐 다 풀어놓고 보면은 전통적인 컴파일러가 하는 일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일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텐서가 굉장히 그 축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핑해야 되는 그 연산기에 그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패럴리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가 있으면 또 런타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런타임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은 스태틱 타임에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고 스태틱 타임에 알 수 있는 정보로 최적의 어떤 바이너리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거기에 역할이면은 런타임은 이제 실제로 실행 시간 동안에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걸 최대한 빨리 돌려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서버 하나에 칩이 굉장히 많이 꽂힐 건데 이거를 또 저희가 칩 하나에 레니게이드는 안에 프로세싱 유닛이 8개인데 이걸 버추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뭐 4개, 4개, 뭐 2개, 2개, 뭐 4개 아니면 하나를 8개로 나눠 쓰거나 아니면 8개 묶어서 하나처럼 쓰거나 그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전력 효율적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잘라가지고 실행을 해야만 하거든요. 칩 하나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텐서나 모델 혹은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제 분산하고 어떻게 합쳐야 이게 인퍼런스 타임을 가장 레이턴시랑 스루풋에 대해서 높게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거나 혹은 또 이런 일도 하는데 저희 칩 안에 언칩 메모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메모리, SRAM 메모리, 그리고 D램도 엄청 큰 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메모리들을 사용자가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쓸 수 있어야 사실은 프로그래밍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은 칩이 있고 점점 이제 이 세션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에 더해서 그다음에 칩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라는 걸 상상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칩이 있다고 해서 그냥 탁 꽂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런타임에서 또 이제 제공하는 건 그런 건데 칩 안에 있는 메모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로케이트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라이트하고 리드하고 이걸 트랜스페어런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되게 로우 레벨 API부터 해서 점점 더 올라가서 뭐 레이지 배칭 같은 진짜 서빙 타임에 필요한 옵티미제이션이랑 고급 기능까지 같이 포함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범주로 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K를 만드는데 글자가 혹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닉스 혹은 파이토치, TF라이트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요새는 거의 안 쓰니까요. 그래서 오닉스 같은 경우 저렇게 쓸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QR코드 넣어놨어요. SDK QR코드를 찍어보시면은 거기 있는 걸 제가 따온 거라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직 공개를 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텐서 패러렐리즘이나 모델 패러렐리즘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빙할 때도 지금 토치 2.0 기능에 있는 저 컴파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뭐 오닉스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쓰려면은 모델을 오닉스로 익스포트하고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을 번거롭게 거쳐야 되는데 지금 토치의 커뮤니티의 방향이 이거를 컴파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뒤에 이제 토치에서 제공하는 IR을 통해 컴파일하거나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를 공개하고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드웨어나 다른 서드파티 벤더들에게 이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인테그레이션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꽤 이제 많은 진척이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다음 버전 칩은 전부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도 아까 보셨던 이제 컴파일러나 런타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토치에 .to 하는 함수를 쓰셔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저게 그냥 이 CPU에 있는 메모리를 뭐 GPU로 보내라 저런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그냥 이 텐서가 지금 CPU에 있는데 저 .to하고 MPU로 하면은 퓨리사 MPU에 저 텐서가 가겠네 어로케이션하고 라이트를 했네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게 이제 런타임에 있는 기능들이랑 붙여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사실 이거 인테그레이션 할 때도 2.0이 릴리즈 되기 한참 전부터 이제 베타 때부터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컨퍼런스 가가지고 뭐 너네 이런 거 좀 고쳐주면 안 되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컨타이저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SDK 링크 가면 다 있는 걸 그냥 따온 건데 뭐 이런 옵티미제이션 말고도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리스메틱이 BF16이랑 FP8이랑 int8이랑 int4 이렇게 되게 어그레시브한 int4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아리스메틱 중에 뭘 써야 애큐러시랑 퍼포먼스 사이에 가장 좋은 트레이드오프로 실행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오퍼레이터마다 서로 다른 퀀타이제이션 스킴을 적용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퍼포먼스나 큐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그냥 알아서 잘 해서 쓰세요 이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적을 찾아주는 퀀타이저 혹은 캘리브레이터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 사실 이 작업을 위해서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랩이라는 팀이, 컴프레션 랩이라는 팀이 따로 있고, 저희가 이제 비전부터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다 가지고 저희 칩에서 지원하지 않는 퀀타이제이션 스킨까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제 프리시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퀀타이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나가서는 이제 그 다음 칩을 만들 때 아리스메틱을 뭘 넣어야 사용자들이 이제 만족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살펴보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은 또 이제 쉽게 상상하듯이 모델을 인퍼런스를 계속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인프라랑 그 MLOps를 위한 도구랑 프레임워크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메인테인하는 일도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60명이 이제 점점 작은 숫자로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툴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것도 그냥 예시장표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칩을 붙이고 돌리고 이러면 사실은 저희 칩이 실행을 하면은 거의 뭐 그 마이크로 세컨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칩에서는 나노 세컨드까지 보면서 그 사이클 단위에서 옵티미제이션을 하는데, 정작 이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도커나 어디 이런 다른 데서 성능상의 병목이 생기면은 칩의 성능을 다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독코딩을 하면서 뭐 누마 아키텍처에 잘 맞게 CPU 리소스를 얼로케이션 하고, PCI 토폴로지가 서버마다 또 다른데 그 PCI 토폴로지에 맞는 어떤 구성을 잘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해가지고 메모리부터 CPU까지 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클라우드 툴킷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쿠버콘 같은 데에 가서 컨트리뷰션을 실제로 하거든요. 저런 DRA를 개발할 때 이런 하드웨어 벤더들이 가서 이런 거 기능 필요하다, 우리 성능 뽑으려면은 요런 인터페이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사실은 인터페이스와 구현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번 연말에 있는 쿠버콘에서도 아마 한 분, 두 분 정도 가셔가지고 저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하실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프로세싱 엘리멘트가 8개라 그랬는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 수준에서 다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 그걸 통해서 뭐 VM에 붙여가지고 뭐 P 하나는 저 VM, P 2개는 저 VM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개발도 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툴도 만들어야 돼요. 뭐 그 NVIDIA SMI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사용자들이 지금 서버에 지금 칩이 몇 개가 꽂혔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CLA 툴 예시인데 MPU가 몇 개 꽂혔는지, 이게 어느 프로세서에서 쓰고 있는지, 온도나 아니면 지금 컴퓨테이션 IO 유틸리제이션 비율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이게 사실 그냥 CLI 툴킷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 API를 저 수준으로 공개해서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SDK에서 그 릴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툴이 아니라 우린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직접 저 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PI를 호출하고 그걸 조립해서 뭔가 좀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만드는데 이거 앱 같은 경우도 아까 칩을 디자인한다는 내용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좀 더 내려가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의 인스트럭션 바이 인스트럭션, 사이클 바이 사이클 프로파일링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은 칩에서 프로파일링을 위한 인스트럭션도 디자인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같이 다 올라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저 수준의 API를 통해서 뭐 예거랑 인테그레이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거랑 인테그레이션해서 그 서비스 하고 있는 뷰를 이렇게 띄어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래파나랑 인테그레이션해서 아까 보셨던 그거를 그냥 그래파나 데이터로 뽑은 거예요. 온도나 뭐 유틸리제이션이나 얼마나 쓰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 다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IR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막 쓰다가 뭔가 안 될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니까 비주얼라이저나 그런 디버깅을 위한 도구도 다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걸 다 합쳐가지고 모델 서빙이라는 걸 또 제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델부터 해서 퀀타이제이션이 끝난 모델, 그 다음에 저 도구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인터페이스 하나로 딱 누르면은 그냥 API가 바로 떠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칩이 꽂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저희가 하는데요. 이 서버실 저희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진짜 만들었다는 말이 전력 와트부터 다 계산하고 네트워크 회선 넣고 스위치랑 그리고 저희가 층이 4개거든요. 4개 사이에 인터넷선을 어떻게 이렇게 깔지 뭐 건물측이랑 얘기해가지고 구멍 좀 뚫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제가 그 시스코 라우터를 켜서 그 시스코 명령어를 공부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칩을 만드는데 저희 칩을 그냥 덜렁 이제 저희 집 좀 테스트 할 테니까 데이터 센터에 꽂아주세요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실장해가지고 테스트하는 환경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제 저 시놉시스라는 저 장비가 아까 보셨던 하드웨어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하드웨어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런 장비는 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걸 구축하려면 다 데이터 센터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저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카카오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되게 여러 용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AWS 당연히 써야 되고 저걸 일관된 형태로 접근하고 쓸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하고 심지어 그냥 뭐 AWS GCP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스크래치부터 라우터는 어떻게 가고 스위치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칩을 구매할 때 단순히 칩만 사시는 게 아니라 이 칩을 100% 잘 쓰려면은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저희가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또 하고 있고 여기 공간을 또 대여해주신 MS 애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고